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말뿐 아니라 성숙한 대안과 논리를 제시하는 책임지는 지식인 유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뉴스 속보입니다. 조금 전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성추행한 피해자가 바로 소속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인 것으로 정의당 측은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진상조사를 거쳤고 진상조사 결과 당대표인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가했고 가해자 김종철 대표도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혜원 의원이 성추행을 당했고 고심 끝에 당 소속에 보고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조금 전 발표한 겁니다. 당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을 성추행했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뉴스 속보로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박정아 의원님, 사실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의당의 당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속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불거진 이후이기 때문에 과연 진보 중에 진보를 자처하는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로서 앞선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온 직후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그 뉴스 속보로 저에게를 전해들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일단 있는 현상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가 됐죠.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굉장히 그 파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당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발언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의당의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 새로운 변신과 시도를 해오던 그 대표가 이런 일에 연루가 돼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장혜영 의원 역시 정의당에서 굉장히 그 소신 발언으로 촉망받던 의원인데 두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대표를 낙마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좀 더 연휴를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인의 사회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국민 여러분께 보기가 민망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정의당 측에서는 당사자가 인정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현재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종철 대표가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고 종료 후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정의당 측이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당대표직에서 조금 전 물러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 보고 계십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의 반응도 조금 전 봤는데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로 결론 지어졌다라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결재를 안 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무혐의 또 결재를 미룬 이성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사건 수사팀이 우리가 다 수사해봤는데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 수차례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이 수사팀이 전자결재로 올렸다는 겁니다. 22일에.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결재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정식 전산결재에 올린다라는 내용도 명문화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성윤 지검장이 연가를 냈다. 결국 결재 승인은 미뤄졌다라는 건데
이재명 기자, 뭐 우연으로 뭐 연가 계획이 있었고 또 마침 수사팀이 그때 결재를 요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결재를 안 하십니까? 지금 저 신청 올리기 전에 이미 담당했던 검사들이 여러 차례 이성윤 지검장을 만나서 사실 무혐의 처리가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밝혔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지금 여전히 이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어떤 뭐 생각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차례 수사팀에서 무혐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승인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이런 이제 언론의 의심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아마도 좀 신라된 취재 의혹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저 사건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혐의가 없다. 결론날 경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어떻게 보면 남발됐다. 무리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런 논란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저 사건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혐의 중에 하나로 또 쓰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어떤 수사 지휘권 남용의 적법성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징계의 적절성 이런 관련돼서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 저걸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것이 이제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글쎄 이성윤 지검장이 뭐 어떤 식으로 다음 주에 또 결정을 낼지 모르겠으나 그런 의혹이 더 커지지 않도록 중앙지검 내부에서 어떤 입장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다음 주에 이제 복귀를 할 텐데 그때 어떤 판단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죠. 지금 복귀를 할 텐데 어떤 판단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김학의 출국 금지 불법유 논란 관련해가지고 현 정부 초반에 있었던 이른바 그런 일들에 대한 과거사가 거꾸로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요 몇 가지 사실 지금 상황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의 그 사과 문제라든지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런 문제도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이른바 뭉개고 있다 이런 논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많지 않습니까? KBS가 그 당시에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시절에 뭐 이제 기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 강한 이야기를 했다 녹취록 보도했다가 다 사실이 아니다 뭐 보고했고 그걸 뭐 검찰에 누가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그러니까 거꾸로 검언 유착 의혹이 아니라 거꾸로 정언 유착 프레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여러 개가 이제 다시 굴러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꾸로 이 사안 포함해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간단치 않은데 저게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자연인 A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지금 그 뭐 검찰 개혁하자 그러고 검찰 내 인권 수사 과정에서 인권 얘기하는데 혐의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는 건에 대해서 빨리 종교를 쳐줘야 그 사람이 그 건은 접어버리고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수사 선상에 올라가지고 혐의 없는 걸로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결재 안 해줘갖고 나 계속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불안한 마음, 쫄인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성윤 지검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런 것들을 없애는 게 검찰 개혁인데 글쎄요, 저는 뭐 이 지금 검찰 그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한동안 우리 사회를 시끄러웠던 이 부류에서의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실체가 뭔지 자꾸 점점 시간이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돼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을 비판했고 윤 총장도 같이 사퇴할 줄 알았다라고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보복 수사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모욕감을 느낀다.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는 수사 처분이 아니라 법무부의 행정 처분이기에 절차 위법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내가 사퇴하면 윤 총장도 사퇴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결과적으로 내가 물러나니 윤 총장도 물러나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두 가지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저렇게 그 인터뷰에 응하신 어떤 상황이 참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외부의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끝까지 채운다는 게 윤 총장의 생각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 장관께서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적한 것 중에 그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형평성과 균형성, 비례의 원칙을 좀 지키면서 수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부터 이제 불순한 의도로 저렇게 불법 출금 요청서를 쓴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후 과정을 보면 이모 검사가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외국으로 갔을 경우에 관련된 수사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행동에 대해서 마치 거대 악인처럼 굉장히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나 범죄를 저진 것처럼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국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너무 과다한 비판과 수사를 받게 되는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서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